결혼 첫날 밤 방문을 열고 들어온 시어머니를 본 적 있으신가요? 1982년 봄 서울 변두리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24살의 김미선은 중매로 만난 박준호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착하고 성실했지만 시어머니가 좀 까다롭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집으로 들어간 첫날 밤이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 2층에 신혼방을 마련했는데 1층에는 시부모님이 사셨어요. 밤 10시쯤 미선과 준호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밤이니 당연히 문을 닫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려 했어요. 그런데 30분쯤 지났을까요? 똑똑똑. 준호야 자니? 엄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준호가 당황해서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왜 그러세요, 엄마? 아니, 너희 이불이 얇은 것 같아서 담요 하나 더 가져왔다. 괜찮아요. 엄마 우리 안 추워요. 그래도 가져다 놔야지. 시어머니는 방 안까지 들어와서 이불장을 뒤적거리며 담요를 넣었어요. 미선은 이불 속에서 얼굴이 빨개진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30분 뒤 또 똑똑똑. 준호야 물 한 잔 갖다 놔야겠다. 목마를 수도 있으니까. 엄마 저희 물병 있어요. 그래도 시원한 물로 갖다 놔야지.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1시간 뒤 또 똑똑똑. 준호야 창문 닫았니? 밤에 찬바람 들어오면 감기 걸려. 결국 그날 밤 시어머니는 새벽 1시까지 4번이나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선은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 첫날 밤인데 둘만의 시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선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오더니 말했어요. 얘야 어젯밤에 잘 잤니? 네 어머님. 그런데 말이야 우리 준호가 어렸을 때부터 잠버릇이 좀 있거든. 밤에 이불 잘 덮고 자는지 확인해야 돼. 네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밤에 물을 자주 마시니까 물병을 항상 준비해 놔야 해. 알겠습니다. 창문도 조금만 열어놔야 해. 너무 닫으면 답답해 하거든. 미선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젯밤 계속 확인하러 오신 게 다 이런 이유였구나.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직접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밤도 똑같았습니다. 밤 10시 똑똑똑 준호야 이불 잘 덮고 자라. 11시 똑똑똑 물 더 필요하지 않니? 12시 똑똑똑 창문 좀 닫아줄까? 미선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신혼인데.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걱정이 많으셔. 조금만 참아줘. 하지만 매일 밤 이러시면 곧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새댁이 들어와서 적응하시는 중이야.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미선은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문 좀 잠그고 자면 안 될까요? 문을 왜 잠가?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하려고. 하지만 저희도 프라이버시가. 프라이버시? 한 집안 식구인데 무슨 프라이버시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방문도 못 열게 하겠다는 거야? 미선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 후로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선과 준호가 방에 있으면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이거 먹어봐. 엄마가 과일 깎았어. 준호야 이 옷 내일 입어. 엄마가 다려놨어. 준호야 발 씻었니? 엄마가 수건 가져왔어. 항상 준호만 챙기고 미선은 없는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미선과 준호가 조심스럽게 가까워지려는 순간이었어요. 덜컥? 준호야 엄마가. 시어머니가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선은 깜짝 놀라 이불로 얼굴을 가렸어요. 엄마 노크 좀 해주세요. 노크?
아들 방에 엄마가 왜 노크를 해? 미선은 그날 밤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미선은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어색해졌어요. 언제 시어머니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1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어요. 둘만의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미선을 탓하기 시작했어요. 너희 결혼한 지 벌써 1년인데 왜 배에 소식이 없니? 그게 설마 우리 준호가 문제 있는 건 아니겠지? 건강한 애인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내가 문제구나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미선은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매일 밤 들어오셔서 우리가 부부관계를 할 수 없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2년째 되던 해 미선의 친정어머니가 놀러 왔어요. 미선아,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니? 혹시 시집살이가 힘드니? 미선은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엄마, 저 못 살겠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밤 우리 방에 들어오세요. 노크도 안 하고 문을 활짝 열고. 친정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뭐? 신혼부부 방에 그게 말이 되니? 너희 남편은 뭐라고 하는데? 남편은 엄마가 원래 그러시니까 이해해달래요. 그게 이해할 일이야? 내가 사돈한테 한마디 해야겠다. 미선은 말렸어요. 엄마, 그러면 제가 더 힘들어져요. 그냥 참을게요. 참기만 하면 안 돼. 이건 정상이 아니야. 하지만 미선은 계속 참았습니다. 한국의 며느리들이 그랬듯이요. 3년째 되던 해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하면서도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임신했으니까 더 조심해야 해. 밤에 내가 자주 확인하러 올 테니까.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방문은 더 잦아졌습니다. 배는 안 아프니? 입덧은 괜찮니? 자세 바꿔서 자면 안 돼. 미선은 임신 중에도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는 더 심했습니다. 준호야, 애기 우는 것 같은데. 준호야,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준호야, 우유 먹일 시간이야. 항상 준호를 부르고 미선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미선이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덜컥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준호야, 애기. 그리고 미선이 아기에게 수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님, 나가주세요. 미선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어요. 뭐? 며느리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나가라고 했어? 수유 중인데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내 손주 먹이는 걸 내가 왜 못 봐? 제발 나가주세요. 미선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나가면서 중얼거렸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시어머니한테 나가라니. 그날 밤 준호가 들어왔을 때 미선은 폭발했습니다. 여보,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는 사람이에요. 기계가 아니라고요.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3년 동안 계속 말씀드릴 거라고 하셨잖아요. 한 번도 제대로 말씀 안 하셨어요. 이번엔 진짜 말할게. 하지만 준호는 그 다음 날도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미선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5년째 되던 해 미선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항상 불안했거든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나요? 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밤마다 들어온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지만 그날 진료실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남편 준호가 의사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선생님, 제 아내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환자분이 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시는데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특히 밤에 숙면을 취해야 하는데. 사실은 준호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매일 밤 저희 방에 들어오세요.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한 번도 걸으신 적이 없어요. 네? 그게 무슨...
처음에는 저도 엄마가 걱정이 많으신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신혼부부에게 프라이버시는 매우 중요한데 어머님과 대화를 해보셨나요? 여러 번 말씀드리려 했는데 엄마가 섭섭해 하실까봐. 환자분의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계속되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내보다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준호는 어머니를 마주 앉혔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니? 엄마, 이제 우리 방에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미선이가 우울증 진단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밤에 편히 쉬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엄마가 매일 밤 우리 방에 들어오시잖아요. 미선이가 편히 쉴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널 챙기는 게 뭐가 잘못됐어? 엄마 마음이야. 엄마, 저도 이제 30살이에요. 혼자 잘 수 있어요. 넌 원래 잠버릇이 안 좋아서. 엄마, 그건 제가 5살 때 얘기예요. 이제는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는 걱정돼서. 엄마,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한테 아내가 생겼어요. 이제 제가 챙겨야 할 사람은 미선이에요. 엄마가 아니라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너 지금 엄마보다 미선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니? 엄마도 중요하지만 제 아내도 중요해요. 그리고 아내가 아프면 제가 돌봐야죠. 나는 평생 너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문제예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제가 어른이 된 걸 인정 안 하세요. 저도 이제 가정을 꾸린 남자예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삐진 듯 며칠 동안 준호와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미선에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은 내가 차려줄게. 너는 좀 쉬어. 미선은 깜짝 놀랐어요. 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몸도 안 좋다며. 좀 쉬어. 그날 밤 미선이 방에서 쉬고 있는데 똑똑똑 소리가 났어요. 미선은 깜짝 놀라 긴장했습니다. 또 들어오시나? 미선아, 나야. 문 열어도 돼? 노크를 하고 허락을 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미선 옆에 앉았어요. 얘야, 미안하다. 네, 내가 너무 심했구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미선은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도 며느리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사실은 내가 준호를 너무 일찍 낳아서 그런가 봐. 20살에 낳았거든. 아직도 준호가 어린애 같아서. 어머님,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질투도 났어. 준호가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할까 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미선이 내가 아프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싶어서. 어머님, 저도 이해해요. 준호 씨가 소중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내가 더 소중하지.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인데.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에 절대 방문을 열지 않았고 들어올 때는 항상 노크를 했어요. 미선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1년쯤 지나자 미선의 우울증도 많이 나아졌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도 생겼습니다. 지금 미선은 50살이 넘었고 시어머니는 70이 넘으셨어요. 미선의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미선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 왜? 어머니가 저희 방에 한 번도 안 오세요. 혹시 제가 싫으신 건 아닌지. 미선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너희는 신혼부부잖아.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하지만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야. 나는 너희를 믿어. 며느리는 고마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남편 준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가 오늘 고마워하더라. 뭐가? 내가 방에 안 들어간다고. 당연한 건데 뭘. 나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준호가 미선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그때 내가 좀 더 빨리 정신 차렸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다 지난 일인걸. 그래도 내가 많이 힘들었잖아. 힘들긴 했지만 미선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덕분에 며느리한테는 똑같이 안 하게 됐잖아.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이야기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도한 관심도 사실은 사랑에서 나온 거였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던 거죠. 그리고 며느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한 시어머니의 용기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르신 이야기 라디오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는 어르신 이야기 라디오였습니다.